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, 건축교육 혁신 세미나 자료인데요. 이 메타버스 기술이 건축 교육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. 네, 반갑습니다. 이 자료들 보면 메타버스가 요즘 건축 교육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, 또 이게 당신의 학습이나 실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걸 좀 깊이 파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특히 그 Z세대 학습자들 요구랑 기술 발전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이라 더 그렇죠. 맞아요. 그런 타이밍이 참 흥미롭죠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그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기존 건축 교육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학생들이 그 3차원 공간, 이거 이해하는 걸 어려워하는 비율이 한 73%? 네, 맞아요. 그리고 실제 건물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꽤 높죠. 68% 정도였던가요? 그 정도면 정말 높은 수치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 물리적인 제약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실제 건물의 어떤 공간감, 특히 막 큰 건물들 있잖아요. 그런 스케일 같은 거. 몸으로 느끼기가 어렵죠. 현장 답사도 자주 가기 힘들고. 네, 또 그 2D 도면만으로는 좀 한계가 명확하고요. 복잡한 구조나 아니면 그 재료의 미묘한 질감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. 시각화의 한계랄까? 협업도 그렇고요. 실시간으로 같이 설계하거나 멀리 떨어져서 같이 작업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고. 그리고 돈 문제도 있죠. 모형 만들고 재료 사고 답사 가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. 맞습니다.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 문제들이죠. 교육 과정이 좀 획일적이라거나 아니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기술이랑 좀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고요. 네. 근데 이제 바로 이런 지점에서 메타버스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죠. 그 해결책으로요. 그러니까 가상현실, VR 같은 걸로 설계한 공간 안에 그냥 1.1 크기로 걸어 다녀 볼 수 있다? 이런 건가요? 네, 그렇죠. 바로 그거죠. 그리고 또 증강현실 AR이라고 하잖아요. 그걸로 현실 공간 위에다가 가상 정보를 이렇게 띄워서 보고 AR. 네. 네, 학습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디지털 트윈, 실제 건물을 디지털로 똑같이 복제하는 거고요. 디지털 복제본이요? 네, 그리고 또 하나는 빔, 건축 정보 모델링인데요. 이건 건물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3D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. 빔. 들어본 것 같아요. 네,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, 나중에 유지보수까지 건축의 거의 모든 과정을 가상 환경에서 진짜처럼 시뮬레이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. 와, 그건 거의 실무를 미리 해보는 거네요? 그렇죠. 거의 실제 업무랑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학습 효과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. 그 자료 보면 3D 환경에서의 몰입 경험이 학습 집중도를 엄청 높여줘요. 기존에 한 60% 정도였다면 이게 95%까지 올라간다는 거죠. 95%요? 와. 네. 그리고 정보 기억률도 차이가 엄청나요. 한 34%에서 89%까지 뛴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보는 거랑 내가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하는 거랑은 뇌가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서 그런 거겠군요. 정확합니다.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체화된 경험이 되는 거죠. 협업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고요. 요즘 클라우드 플랫폼 많잖아요.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. 네네. 그리고 슬랙이나 줌 같은 협업 툴이랑 같이 쓰면 진짜 세계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동료들하고 실시간으로 같이 설계하고 토론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. 팀워크 향상 효과도 92%라고 하던데요. 그건 단순히 편해지는 걸 넘어서는 수준 아닌가요? 맞아요. 협업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로 봐야죠. 그리고 또 하나, 상상력의 한계가 없어진다는 거. 그 부분도 흥미롭더라고요. 네, 중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진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 뭐든지 다 설계해보고 실험해볼 수 있는 거예요. 심지어 바닷속이나 우주에 건물을 짓는 상상까지도요. 와, 설계 아이디어가 300% 늘었다는 결과도 있던데요. 네, 그게 참 놀랍죠. 기존 방식의 제약이 그만큼 컸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. 개인 맞춤 학습도 가능해진다고요? AI가 도와주고 그런 건가요? 네, AI가 학습자마다 속도나 스타일 같은 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컨텐츠나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죠. 시각형 학습자를 위한 자료를 더 준다든지 체험형을 선호하면 그런 활동 위주로 추천해 주고요. 피드백도 바로바로 주고. 그렇죠. 실시간 피드백도 주고 또 학습 과정을 데이터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.
뭐 시선 추적이라든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인다든지 이런 걸로 학습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육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.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게 바뀌네요. 자료 보니까 이미 해외 유명 대학들 뭐 MIT나 스탠퍼드, ETH, 취리히 이런 데서는 쓰고 있고 국내에서도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곳에서 도입하고 있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서울대는 한옥 VR 아카이브 같은 걸 만들었고 연세대는 국제 공동으로 VR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. 꽤 활발해요. 단순히 명문대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퍼지고 있다고요? 네, 그게 중요하죠. 전문대학이나 사설학원, 또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. 그러면서 건축교육의 문턱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.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예요. 교육비가 68%나 줄고 지방 학습자 비율이 89%까지 늘었다는 거 보면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네요. 네,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장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. 물론 뭐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겠죠. 아무래도 처음 도입하려면 비용이 좀 들 거고. 그렇죠.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. 또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기술이 아직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. 네,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뭐 학교나 기관 차원에서 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도입하는 전략, 그리고 실제 건축 산업계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네,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. 이 메타버스라는 게 건축 교육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단순히 지식을 듣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몰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고 제약 없이 상상하는 그런 능동적인 경험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건 단순히 교육 방법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. 결국 미래 건축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능력들 있잖아요. 디지털 기술 잘 다루는 거, 또 협업 잘하는 거, 이런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. 이론하고 실무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거죠. 정말 그렇네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저희가 본 자료들은 주로 개별 건물을 설계하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 이런 몰입형 가상 환경이나 더 발전된 협업 도구들이 미래에는 건물 하나를 넘어서 도시 전체를 계획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현실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 공공공간 같은 걸 설계하는 방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